텍스 021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의 재테크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오케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건강을 유치하기 위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약국과 병의원이다. 이쪽에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한번 쭉 볼게요. 밑에. 하나는 건강의 유지, 치료, 회복과 관련된 의료 행위와 의료품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고, 오케이. 세제상의 지원이고, 또 하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다.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지금 나오는 얘기네요. 오케이? 건강 증진과 질병의 치료, 세테크의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전자 조건인데요. 의료 행위와 의료품에 대한 세액 공제.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부분들에 대한 공제 부분들을 이 두 가지를 놓고선 지금 하는 거네요. 오케이? 자,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다.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죠. 오케이? 대상과 요건이에요. 오케이? 대상 부분들에 대한 거야. 그리고 요건. 자,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부분들에 대한 거야. 오케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다. 한도가 있대요. 자, 우선 총 급여액의 몇 프로?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대. 총 급여의 몇 프로? 3%라고 넘어가는 금액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연간 700만 원의 한도액으로 공제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게 좀 아쉽네. 좀 더 하지. 하지만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 부부 시술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참 잘했네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자, 보되고요. 자, 사례 부분들에 대한 거야. 99페이지 사례 한번 봐보죠. I씨는 연봉이 4천만 원이고 70세 이 홀어머니와 전업주부인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올해 본인과 홀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100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200만 원. 의료비 지출의 합계는 300만 원이다. I씨가 의료비 지출액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의료비 세액 공제의 대상과 금액 부분들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요건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박스 내용 한번 봐봐요. 오케이. 첫 번째, 본인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 부부의 시술비.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 환자. 이 부분들에 대한 공제 대상의 의료비 지출액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쫙 차감해 주네요. 오케이. 두 번째, 1회 대상자를 제외한, 오케이. 1회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간 얼마? 7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의료비 세액 공제 총액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과 2의 의료비 공제가 합산한 금액의 몇 프로? 15% 부분들에 대한 걸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여기 잘 되어 있네. 이런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99페이지 아래쪽에 홀어머니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연봉의 3%에 해당하는 120만 원, 아까 4천만 원이었다니까. 오케이? 까지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따라서 200만 원 중 120만 원을 공제하면 80만 원이 대상이 된다. 연간 한도가 700만 원으로 80만 원 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자, 두 페이지 넘어가서 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나와요. 또 뭐가 있냐면 따라서 총 의료비 지출 300만 원을 좀 세액 공제 금액 부분들에 대한 거 80만 원, 합한 180만 원에 15%는 27만 원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한편 신용카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허용되므로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현금 내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했을 때는 카드로다가 결제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인지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오케이? 의료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대. 오케이. 자,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급하는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 치과 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주택 콘택트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 요양 부분들에 대해서 1,900에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미용, 성형수술을 위하거나 건강증진을 위해 비용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료비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기 이뻐지려고 하는 거는 그냥 네가 돈 들여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텍스 22. 자기개발 교육비 세테크 부분이네요. 자기개발 교육비 세테크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즘은 워낙 교육들을 이제 많이 받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거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잘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사례 부분을 한번 보죠. J씨는 올해 교육비로 본인 대학원 수강비 950만원, 배우자 대학원 수강료 550만원, 5살 아이의 태권도 수강료 35만원, 대학생 딸 22세의 학비 800만원을 지출했다. J씨가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봐보죠. 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란 부분들에 대한 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 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 비서, 형제, 자매, 입양자다.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자,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 금액 얼마? 100만 원 이하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네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것은 내용이 좀 들어있네요. 오케이. 또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102페이지 위쪽 올라가가지고 한번 보죠. 102페이지 위쪽 올라가서 첫째,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다. 오케이. 해외에 나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네요. 둘째, 국내 한국 국적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 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부양 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 유학생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단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학생은 유학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자, 102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102페이지 부분들에서 나옵니다. 뭐냐 그러면 102페이지 급식비와 교감도 교육비에 포함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네요. 오케이. 질문 나왔습니다. 교육비랑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자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네요. 네,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학료, 그 밖에 공납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하고 나오네요. 오케이. 여기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때,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 정규 수업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 실습비,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체험 학습비에 대한 것은 모두 어떻게 포함한다라고 하죠. 이게 다 포함하는군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본인의 교육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영원히 된다고 한다. 오케이. 이게 봐봐요. 본 위에 나오는 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원.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직업능력훈련에서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부담하는 부분에 본인 부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10만 원 냈던 걸 자기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한다. 이 교육비를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한다. 납부하는 연도에 오케이. 취약 전 아동의 공천과 역할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취약 전 아동의 태권도 도장비 포함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교육비의 소득공제 대상 쫙 많아요. 쫙 많아요. 오케이. 그런데 맨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즉 취약 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비 역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페이지 104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교육비 공제 금액과 한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죠. 한도 부분들에 대한 거. 자,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수업료 등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는 각각 대학교까지 학교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아하, 한도가 있네요. 오케이. 대학생은 1인당 얼마? 900만 원. 오, 그래요. 유치원, 보육시설, 영아, 유학, 취학 전 아동 해서 얼마야? 해서 1인당 300만 원. 오케이. 오, 이건 크네요. 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분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에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는 제일 같은데요. 아하, 이게 또 이제 딱 요건이 되는 거네요. 자, 박스 한번 봐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별 교육비 공제 한도 해당 금액의 15% 세액 공제해 준대요. 오호, 이것도 그러면 장난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저희가 구분 한번 봐봐요. 근로자 기본이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장애인,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구분해 놨네요. 오케이, 공제 한도 먼저 한번 봐봐요. 근로자는 얼마예요? 전액이에요, 전액. 전액에 대해서 오케이, 비근로만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유치원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유치원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유아에 대해서 300만 원, 대학생 인당 900만 원, 대학원생 부분들에 대한 공제 대상이 아닌 거로 나와요. 오케이, 대학원은 아니다. 직계 존속 제, 직계 존속 제, 대학원생 제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거. 오케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의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 전액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직계존속 포함해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참 잘해준 것 같아요. 자, 배우자에 대한 교육비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대학원 수강료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아까 아빠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또 교육비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 다만 900만 원 한도이므로 대학 교육비 800원에 대해 세금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따라서 제이 씨는 배우자의 대학원 수강료 제한 1785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세액금은 1785원이 된다. 라고 나와서 오케이.